새만금에서 열린 AI 로봇 수소 투자 협약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미래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을 통해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새만금 이야기가 다시 뜨겁습니다. 예전에는 새만금이라고 하면 간척지, 방조제, 환경 논란 같은 단어가 먼저 떠올랐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수소, 데이터 센터 같은 단어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얼마 전 새만금에서 로봇과 수소, 첨단 산업, 그리고 AICT 구상과 관련된 투자 협약이 열리면서 새만금이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느냐가 다시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생각보다 오래된 시간 위에 쌓여 있습니다. 출발점은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고 식량 자급과 농지 확보가 국가 과제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새만금의 뿌리로 자주 언급되는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과 자원조사 같은 기초 단계가 1971년 무렵부터 진행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전환점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1987년 정부 차원의 간척 종합개발 발표와 공약화 과정이라는 설명이 공공기관 자료에도 나옵니다. 이 시기부터 새만금은 국가 단위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실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기공식이 1991년 11월 말에 열렸고 방조제 공사 착공을 공식적인 출발로 보는 자료가 여러 곳에 정리돼 있습니다. 날짜를 11월 28일로 설명하는 국가기록원 자료도 있고 11월 29일 기공식으로 정리한 개발공사 연역도 있습니다. 보도와 기록에서 하루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1991년 11월 말에 첫 삽을 뜬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만금의 서사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사회적 논쟁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환경 담론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찬반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연역 설명에서도 1995년 이후 논란이 커지고 소송과 갈등이 이어졌다는 흐름이 언급됩니다. 한마디로 하자고 했다가 멈추고 다시 하자고 했다가 또 논쟁이 커지고 이런 과정이 길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중요한 법적 분기점이 생깁니다. 공공기관 연역에는 대법원 판결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방조제 공사가 이어졌다는 취지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에 큰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징적인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 4월 준공됐고 세계 최장급 방조제로 널리 소개되며 기네스 등재 이야기까지 연결됩니다. 방조제 길이는 33.9km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국토교통부 자료와 새만금개발청 자료 등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간척과 방조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방조제가 완성됐다고 해서 새만금이 곧바로 활짝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조제는 기반일 뿐이고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도시와 산업을 만들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살 것인지가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새만금은 오랫동안 기대는 큰데 체감은 더딘 상태로 이어졌고 희망 고문 같은 표현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어느 순간부터 농지 중심의 논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실제로 새만금 개발의 방향은 시기마다 강조점이 바뀌어 왔습니다. 환경 논쟁이 커지던 시기에는 환경과 개발의 균형이 핵심이었고 방조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뭘로 먹고 살 거냐가 핵심이 됐습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새만금은 농업만이 아니라 산업, 물류, 도시, 관광, 에너지 같은 여러 목적이 한 곳에 겹쳐진 복합 공간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개발 방향의 전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정표가 2013년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 9월 12일 출범했고
이후 새만금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처로 기능해 왔다는 점이 정부 브리핑과 기관 연역에 정리돼 있습니다. 즉, 새만금은 단순한 지방 개발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담 조직을 두고 관리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새만금의 미래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대규모 산업용지입니다. 새만금은 넓은 부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일조 조건, 그리고 해상과 육상을 연결한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라는 그림과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정부가 새만금 일대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계획적으로 구축한다는 언급이 계속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새만금이 AI 중심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게 단순한 구호인지 아니면 진짜 산업구조 전환의 신호인지 말입니다. 최근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방향은 한마디로 데이터와 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로봇과 AI 산업도 실증과 제조, 연구 인프라가 함께 필요합니다. 수소 산업 역시 생산과 저장, 활용의 생태계를 한 지역에서 묶을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넓은 부지와 개발 계획을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산업 패키지를 한 곳에 배치하기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받는 건 민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구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로봇, AI, 수소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거점 구축을 추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기사마다 9조, 10조 등으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수조 원대의 큰 규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의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같은 구성이 거론되면서 새만금이 단순 매립지가 아니라 산업단지로 재정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새만금이 진짜 AI 중심지가 될 수 있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대와 현실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기대 요인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공간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대규모 제조 클러스터는 넓은 땅과 인허가, 전력 인프라가 핵심인데 새만금은 계획적으로 공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제시되면서 아리백 같은 글로벌 공급망 요구와 맞물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셋째는 정책입니다. 전담 조직이 있고 규제 특례나 투자 유치 정책이 붙으면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과제도 큽니다. 새만금은 이미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넓은 면적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기반시설, 도로, 항만, 전력망, 용수, 주거, 교육, 의료까지 다 연결되어야 기업이 들어와서 사람을 뽑고 가족이 살고 도시가 돌아가는 생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대형 투자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완공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착공과 완공 목표 연도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새만금의 역사는 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1970년대의 식량과 농지 논리에서 시작해 1991년 착공과 2010년 방조제 준공을 거쳐 2013년 전담청 출범으로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이제는 AI와 로봇, 수소 같은 첨단 산업 거점으로 방향을 바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AI 중심지 새만금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와 한국의 미래 산업에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는지, 또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더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새만금이 AI 중심지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거기서 AI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전 산업단지는 공장과 물류가 중심이었는데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데이터와 전력 그리고 탄소 규제 대응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AI 중심지가 되려면 첫째로 전력, 둘째로 냉각과 용수, 셋째로 통신망, 넷째로 인력과 정주 환경까지 같이 준비돼야 합니다. 이 조건을 한 지역에 한 번에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처럼 큰 계획을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최근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전력원을 기반으로 아리백형 산업단지 모델도 거론됩니다. 이런 구상은 AI 데이터 센터 유치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단가가 안정적이고 공급이 끊기지 않고 탄소 배출까지 관리되는 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은 단순한 친환경 슬로건이 아니라 기업 유치의 실전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나온 투자 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AI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수전의 기반 수소 생산 같은 요소를 함께 묶습니다.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각각을 따로 떼어 놓으면 시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허브가 되고 로봇 제조와 실증은 그 데이터를 실제 산업으로 연결합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는 전력과 에너지 저장, 그리고 장기적인 산업 운영 비용과 탄소 규제 대응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AI 중심지라는 말은 데이터 센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산업 생태계를 붙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AI면 반도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AI 경쟁의 뿌리에는 연산 능력이 있고 연산 능력의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이 당장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곳이냐는 질문은 별개입니다. 지금 기사 흐름에서 중심은 대규모 연산 인프라와 미래 모빌리티, 로보틱스, 수소 생태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반도체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이 커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늘고 반도체 생태계는 전력과 물류, 연구개발 거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이 직접 반도체 생산기지가 되지 않더라도 AI 수요를 키우는 산업 거점이 되면 반도체를 더 많이 쓰는 경제 구조로 한국이 이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새만금은 단지 산업단지 하나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논리까지 걸려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산업이 몰리면 집값과 교통, 인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지방은 비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에 대형 산업 거점이 생기면 지역 일자리와 인구, 교육과 소비가 연결되면서 경제 지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투자 협약이 호남권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보도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이 늘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새만금이 AI 중심지로 성장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전력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 둘째, 데이터 센터와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이동하는가? 셋째, 기업이 들어와서 실제로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계획은 지연됩니다. 새만금이 과거에 지연을 겪었던 이유도 대부분 기반이 늦게 깔리고 논쟁이 길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만금이 무엇을 할지 애매한 땅처럼 보였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농지를 얼마나 만들 것이냐, 도시를 얼마나 만들 것이냐,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적이 흔들릴 때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산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더 명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과 통신이 핵심이고 로봇 클러스터는 제조 기반과 공급망이 핵심이며 수소 산업은 재생에너지와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이 조건들은 계획과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렵지만 목표 자체가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건 사업 추진에서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상징성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어디에 미래를 걸고 있느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AI, 로봇,
수소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먹고 살 산업을 구성하는 축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AI는 제조업을 바꾸고 로봇은 노동력 구조를 바꾸고 수소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규제를 동시에 다룹니다. 새만금이 이 세 축을 한 곳에 묶는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 산업 전략의 축소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꼭 경계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협약이 체결되는 것과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고 완공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사에서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 같은 목표가 거론되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변수가 많습니다. 인허가, 전력망, 지역협의, 환경영향, 금융조달 등 어느 하나만 막혀도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은 언제 첫 삽을 제대로 뜨느냐가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건설이 끝이 아닙니다. 운영이 시작되면 매달 막대한 전력 비용과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단가,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재생에너지 계획이 실제로 공급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 개통과 저장, 보안 전원까지 어떻게 설계되는지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전기가 끊기면 데이터 센터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지역과의 연결입니다.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생활 환경과 주거 문제, 교통 혼잡, 지역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갈등이 커지지 않고 사업이 오래갑니다. 새만금은 과거에도 사회적 갈등을 크게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갈등 관리가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중심지가 된 새만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만금의 출발은 식량과 농지 논리였습니다. 1970년대의 기초 구상과 조사에서 시작해 1991년 착공으로 현실화됐고 2010년 방조제 준공으로 물리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전담청 출범으로 관리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는 AI 데이터 센터, 로봇, 수소 같은 첨단 산업 중심의 투자 협약과 구상이 크게 보도되면서 새만금의 다음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정말 AI 중심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새만금은 더 이상 단순한 간척지로만 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토목 프로젝트가 미래의 데이터와 에너지 프로젝트로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이 변화가 성공한다면 새만금은 지역 개발을 넘어 한국 산업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가 늦고 실행이 따라오지 못하면 또다시 기대만 커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가장 좋은 태도는 이겁니다. 무조건 띄우지도 말고 무조건 깎아내리지도 말고 앞으로 나올 실제 착공과 실제 입주라는 숫자와 장면을 확인하면서 판단하자. 새만금은 말보다 실행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새만금 개발은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농업개발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간척 사업은 정주영 회장이 유조성공법으로 여의도 140배 규모의 토지를 조성하며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처음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의 평가도 생각할 시점입니다.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미래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정중하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